이제 또 해볼게요. 일단은 평면도를 좀 큰 화면으로 해주시고, 평면도를 큰 화면으로 해주시고, 그 문에 있는 그 프레임 그릴 겁니다. 프레임. 문틀을 그릴 건데, 우선은 상단 부분, 요 하단에는 프레임 없이 상단에만 있는 애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성 방법은 쉬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인면도 실내 쪽을 누르시고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스윕이라고 하는 도구 있어요. 스윕이라는 도구를 누르면은, 스윕은 스케치업에 있는 팔로우미 툴하고 동일하고 캐드에서 했던 스윕과 동일합니다. 경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를 따라가는 프로파일이 필요해요. 프로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주의하실 점은 아닌데, 여기 인면도에 보면은 출입문에 열림 기호가 있거든요. 열림 기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림 기호를 잘 보면서 이렇게 열리는 방향, 요것만 잘 만들어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도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를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고, 또는 경로를 선택해서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 경로를 스케치하는 방법이고, 얘는 특정 물체에 찍어주면은 자동으로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경로인데, 요거는 나중에 써볼게요. 둘의 차이가 좀 있어요. 둘 간의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써보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그냥 경로 스케치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은 미리 만들어 놓은 2D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쓰실 수 있고, 프로파일을 직접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무조건 여기서 그린다 개념이 아니고, 둘 다 그려서 쓸 수도 있고, 직접 경로를 그리고 직접 경로를 그리고 직접 프로파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경로는 직접 그리는데 프로파일은 미리 만들어 놓은 2D를 가져다가 걔로 그릴 수도 있고요. 2D 이렇게 생겨 있는 요거를 어딘가에서 그려놓은 2D를 가져다가 집어넣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경로를 그리는 게 아니고 특정 물체의 어떤 구간을 따라가라 라고 직접 선택한 다음에 프로파일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3번 프로파일을 여기다 넣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직접 그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경로를 그릴게요. 인면도에서 경로 스케치를 누르고 나면은 그냥 선 그리는 겁니다. 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밑단 부분에 맞춰서 바깥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인면도상에 녹색 선으로 보이는 애가 있는데, 이거를 3D에서 보면은 면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곳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2D 프로파일을 그리는 곳이에요. 결론은 얘가 있는 곳이 프로파일 그리는 작업 기준면, 프로파일 전용 UCS가 여기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에서 보면은 평면도죠. 평면도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제 프로파일이 그려지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이겁니다. 처음에 그린 선, 첫 번째 그린 선에 이 프로파일을 그릴 수 있는 작업 기준면이 나타나요. 만약에 내가 선을 여기서부터 그렸다 그러면 이쪽에 나타났을 거고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나중에 여기 그렸다 그러면 작업 기준면은 이렇게 나왔을 거고, 프로파일을 그린다 그러면 우측면도 같은 데서 그리셔야 정확하게 직각으로 보면서 그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혹시 잘못 그렸다 그러면 끌어당겨서 옮길 수 있어요. 끌어당겨서 옮긴 다음에 나는 인면도에서 그리는 게 편할 것 같다 그러면 가운데로 옮겨 놓고 쓰시면 되는데, 당연히 평면도가 편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얘를 끌어당겨서 이쪽 중간쯤에 놔두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정렬 도구로 측면 잠가주고 위쪽면 잠그고, 이때 조심하실 게 참조 평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3면을 잠궈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밑에 있는 이 선이
여기 있는 참조평면을 혹시 높이를 변경할 때 이 끝점이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은 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점도 밑에 있는 작업 기준면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정렬 도구로 참조 레벨에다가 끝점도 잠그겠습니다. 끝점도 양쪽 다 잠궈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완료 누르시면은 이제 경로를 다 그리신 거예요. 경로. 수입할 때 경로선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은 여기서 그리는 거니까 여기를 잘 볼 수 있는 뷰는 평면 뷰죠. 그럼 평면도로 옮겨와서 프로파일 편집을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인면도에서 프로파일 편집을 누르면 여기를 좀 볼 수 있는 뷰를 얘가 추천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창이 뜨면은 얘가 뭔가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는 못 그리니까 직각으로 내려다 보든지 어쨌든 여기가 면 단위로 좀 보일 수 있는 뷰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에 오셔서 평면도에 오신 다음에 평면도로 온 상태에서 프로파일 편집을 누르면 직접 작성하겠다가 돼요. 그래서 프로파일 편집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스케치가 뜹니다. 스케치. 네.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을 그리면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경로가 여기 바깥쪽에 있잖아요.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나는 가운데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작업 기준면을 옮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그릴게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릴 프로파일이 대략 형태가 이런 형태일 거잖아요.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보면은 대충 이런 형상일 건데, 이렇게 생겨 있는 형상일 건데, 여기쯤에서 요 가운데쯤에서 늘어나게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치면은 요쪽 부분이겠죠. 여기 부분의 값하고 여기 부분의 값이 늘어나게 만들면 여기 크기는 안 바꿀 거잖아요. 여기도 안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쯤을 늘려주는 게, 여기 사이를 늘려주면은 스트레치 할 때처럼 여기 선하고 여기 선이 늘어나면서 저 값이 이제 변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전체 크기도 같이 늘어나야 되죠. 전체 크기. 그러니까 여기도 묶어서 여기 크기가 변한다면 여기 값은 특정 고정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묶어주면 될 거고, 여기 값도 특정 고정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묶어주면 얘가 늘어날 때 여기가 늘어나겠죠. 여기서 변할 값은 없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 볼게요. 좀 크게 만들게요. 크게.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여기보다 좀 조금만 벗어나 있는 곳에 수평선을, 참조평면입니다. 참조평면 RP 눌러서 하나 그려주고, 요 앞에다가 큰 틀 하나 그려주고, 아래쪽에 하나 그려주고, 요 뒤는 안 그려도 돼요. 여기 있잖아요. 기준선이. 이 안쪽에 이제 그 꺾여 있는 구간도 만들어야 되니까 절반 정도 하나 잡아주고, 꺾이는 구간에 한 번씩 만들어주면 이 사이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 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참조평면을 안쪽에다가 절반쯤 되는 위치에다가 다시 하나 그려주고, 요 끝나는 부분도 위치는 상관없습니다만 적당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 그리신 거세요. 그 다음에 ESC 누르시고 2번 이상 누르시고 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선을 이용해서 요번에는 맞춰서 그릴게요. 맞춰서 여기 벽면이랑 맞닿는 곳에서 여기까지 선 그리고 그려주고, 그리고
그린 다음에 모서리 쪽에 와서 꺾어주면 돼요. 안쪽에 흐릿하게 되어 있는 참조평면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린 참조평면에다가 묶어주시면 됩니다. 잠그지 마시고 그냥 그려만 주세요. 까지 됐으면은 잠그시면 돼요. L을 해서 이쪽 뒷면에 잠금, 여기 끝면에 잠금, 이렇게 전부 다 저희가 그린 선에다가 전부 잠궈주면 돼요. 선만 잠그시면 됩니다. 선만. 요 모서리 부분은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 바뀌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대각선 같은 걸 잠근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있는 선,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딘가로 옮겨져서 선이 이렇게 바뀌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가만 생각해보면 X축의 값이 옮겨질 때 X축을 따라가면 되고요. 이 스케치선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 되고 얘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 되거든요. 물론 여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래서 결국은 이 선에 있는 끝점을 이 선에다가 한번 잠가주고 이 선에다 한번 잠가주면 움직인다가 돼요. 물론 얘가 그 모서리점을 잠그거나 하는 저런 거는 잘 풀리긴 해요. 잘 풀리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궈주는 게 당연히 좋고요. 결국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선은 얘를 따라 움직이겠지만 이 선의 끝점이 얘를 따라 움직여야 되고 얘를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두 번 잠궈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잠궈주는데 문제는 방금 찍었던 점이 이 선의 끝점인지 이 선의 끝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잠궈주고 다시 한번 잠갔을 때 지나치게 구속합니다 라고 뜨면 충분히 잠겼구나요. 취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씩 잠궈줘야 돼요. 두 번씩. 여기도 두 번 잠궈줘야 돼요. 이렇게. 어떨 때는 지나치게 구속합니다라고 뜨고 어떨 때는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묶여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자동으로 연결됐든지 자동으로 뭐 얘가 끝점이 연결되면서 붙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한 번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항상 끝점은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두 번 잠근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나치게 구속합니다 그러면 삭제가 아니고 취소입니다. 이렇게만 묶어주면 이 크기는 잘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 빼고 고정값으로 움직이면 되는 곳 먼저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는 한 45mm 정도로 항상 같은 값을 가져도 되거든요. 이 값을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치수를 하나 넣을 건데 이 치수 값이 너무 크면 또 안 보이죠. 이 문자 막 이만하게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또 이상하니까 밑에 있는 축척 값을 5분의 1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내리시면 적당한 크기로 볼 수 있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참조 평면에 거셔야 돼요. 혹시 여기다 걸면 안 돼요. 여기가 아니고 참조 평면 또는 참조선에다가 눌러서 치수를 만들어 주시고 이 안쪽에도 하나 만들어서 해주시고 고정거리 값을 가져야 되는 곳 먼저 할 겁니다. 이렇게 요 밑에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위에서 했으니까.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 둘 중에 하나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까지 안 하셔도 이 값 중에 이 값을 빼고 나면 이 값일 건데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상관없죠. 여기를 하셔도 되고 이쪽을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한쪽만 하시면 돼요.
자, 됐으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길이값부터 한 45mm 할 거니까 여기는 45 나누기 2 꼴 집어넣은 다음에 45 나누기 2 하면 그거 값만큼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꼭 잠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의 값은 여기 값은 자, 되셨으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여기 이 값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값을 바꾸니까 얘가 뒤집히는 경우, 이렇게 그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 값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 이 값이 안 잠겨 있는데 이 선을 옮기니까 이 값을 옮기니까 당연히 선이 이렇게 뒤집히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이 값을 고정해 주면 이 거리 값을 유지한 채로 이 선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니까 두 선이 같이 움직이는 결과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잠가 줬어야 됩니다. 자물쇠로.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 판넬 두께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35mm 정도 하면 40mm나 35mm 하면 충분할 거거든요. 35mm 정도 한 다음에 자물쇠로 잠그시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35mm 정도로 그냥 고정해서 쓸 거예요. 여기도 잠궈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바꾸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 문틀이 이제 양쪽 끝이 늘어나면 얘네들은 고정값일 거니까 그 크기는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벽체의 가운데에서 치수를 걸게요. 근데 기본 벽 일반 참조라고 뜰 때 하시면 안 되고 탭키를 눌러서 참조 평면에서 바깥쪽까지 같은 값으로 바뀌게끔 EQ를 묶어주고,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쪽을 1번, 2번 이렇게 해서 나는 어느 한쪽으로만 좀 길게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패밀리를. 얘가 만약에 1번 크기하고 2번 크기를 다르게 바꾸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매개변수 1, 매개변수 2라고 넣으시면 안쪽 길이, 바깥쪽 길이 이런 식으로 문틀을 늘려 쓰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제가 드렸던 문 패밀리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게 좀 더 유행했던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 끝에다가 치수를 걸어주고 이거는 매개변수로 만들어 주셔야죠. 이거는 문틀, 보통 앞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찾을 때도 쉬워요. 문틀 띄우고 스페이스바 하시든지 밑줄을 하시든지 하신 다음에 깊이 값을 바꿔보세요. 좌측 상단에 있는 요 네모 누르셔서 문틀 깊이라고 만들었으니까 150으로 바꿔서 적용해보면 잘 바뀌죠. 120으로 바꾸면 잘 바뀔 거고, 뭐 180으로도 한번 바꿔보세요. 180 이렇게 바꿔보면은 큰 문제 없이 잘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어딘가 잘못 묶으신 것은. 어쨌든 이렇게 테스트까지 하셨으면 뭐 문제는 없고요. 이제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신 부분이 여기 부분이세요. 여기 할 때 EQ 매개변수를 묶을 때 이 출입문 문틀의 바깥쪽과 가운데 EQ를 묶었을 때 분명히 탭키를 눌러서 참조 평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놓치시고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구속 조건을 할 때 강한 구성 요소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약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을 약한 구성 요소에다가 걸어 놓으니까 얘가 움직일 때 우선순위가 얘보다는 낮은 애에다가 거니까 이 가운데 있는 벽선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뭔가 문제 생기는데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조 평면에다가만 잘 묶으시면 돼요.
물체면이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선에다 묶으시면 방금처럼 그 우선순위 구속을 하는 그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한테 구속이 걸리면 방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테스트가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거하시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지 찾아서 고치시면 됩니다. 완료하시고 좀 멀리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거 선 하나 그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파일을 하나 그리신 거예요. 2D. 그럼 이제 둘 다 했죠. 경로도 했고 프로파일도 했고. 그러면 수입이라고 하는 걸 완료할 수 있죠.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경로는 완료하고 프로파일도 완료를 했으면 완성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경로 완성, 프로파일 완성, 수입 완성 여기까지 눌러주면은 이제 3D가 생기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매개 변수를 눌러서 문틀이랑 잘 바뀌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네. 저 전에 만들었던 게 네.